종전 앞두고 가장 근접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살에 걸쳐서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휴전 협상 위반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바로 또 이란이 대형 쿠웨이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근데 바로 내각회의에서 트럼프가 협상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중간 선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거짓말이네. 그래서 완전히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아마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 협상안이 이제 타결된다면 오바마 시대 때보다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 그래서 마가 진영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약간 주춤하면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트럼프가 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협정 2를 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들을 이스라엘과 수교하겠다고 긴급 전화를 했는데 다 사우디가 무슨 소리야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파키스탄도 노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넋이 나간 상태인 것 같고요. 삐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봐라. 너 협상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에 대한 학살 전쟁을 다시 시작했고요. 네. 아파트까지 이제 포격하고 레바논에 대한 뭐 지금까지와는 전례 없는 초강도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40km 리타니 강 이외의 모든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다시 전쟁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휴전이나 종전 전에 이런 티격태각은 계속 있는 거고요. 네. 이게 확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 징후를 볼 때 이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 정도 타결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트럼프 곧 생일인데 생일날 백악관 앞에서 UFC를 엽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 생일날 프로레슬링 그 이벤트 하는 거 비슷한데 UFC 대회를 백악관 앞마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IAEA 사찰, 그래서 이란에서 핵을 저농도로 희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란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IAEA 사찰을 했더니 그 길을 미국이 계속 때렸다고. 이란은 이번 사찰도 하면 결국은 또 미국이 그 길을 집중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AEA를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서 그래서 중국 반출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주한미군 사령관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니 한국을 단검이라고 해서 단검. 자, When they look out from the east coast of China, what they see is there's Korea, the dagger in the heart of Asia. 저 사람은 그냥 한국 전체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무기예요. 그럼 여기가 전쟁터가 되고 사람이 죽어도 이거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 건데요. 일개 군사령관이 이런 외교적으로 중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외교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군사령관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주는 국가였는데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제는 미국 그 자체가 우리 안보에 지대한 위협으로 등장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인종주의자입니다. 이 한국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루비오를 포함해서 이제 트럼프 외교 국방 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천박한 인식의 하나의 대변이겠죠. 이제 올해 끝날 수 있다라고 연초에 얘기했던 것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지부동이고 중동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고 경제 노력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선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그 키이우에서 외국인들이 철수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정실과 또 행정부서 전략지휘부서 근처에 시민들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공격을 이제 하겠다고 우크라이나가 그 루안스크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거기 대학 기숙사에 공격을 해서 21명의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러시아 이렇게 보고 대대적인 보복을 좀 달라진 거는 러시아의 소모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급하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유의 반 이상을 이미 중국이 사고 있고 중국이 지금 점점 글로벌 파워로 성장하고 있어요.
러시아한테는 전쟁 때문에. 좀 더 이대로 가면 거의 이란 수준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심각해지고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2022년에는 중국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에 작년에는 57%까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 정상화 빨리 해야 된다 우리. 근데 또 반면에 소비재 시장에서는 한국 그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비재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매우 그 크게 약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지금 분류가 돼가지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한너 간의 경제 그 협력이 줄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소만강을 중심으로 삼국이 이 전례 없는 결속을 시작을 합니다. 북중로가? 예, 북중로가 전례 없는 결속을 합니다. 이전에는 중국이 지난 100년 동안 꿈꿨던 건 뭐냐면 두만강 하류를 거쳐서 동해로 진출하는 건데 지금까지 러시아도 반대했고 북한도 반대했어요. 그건 그 두만강의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건 그건 안 불가능하고요. 되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거기에 예. 물류 기지를 만들고 그걸 그 동해 바다로 빼내. 어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동해 출애권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북한하고 3자가 논의한다, 협의한다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근데 우리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GTI라고 북한이 오케이를 해야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 북한이 탈퇴를 했죠. 근데 한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중국은 GTI를 국제기구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위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그리고 견제한다.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참여해. 러시아는 여기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랄 거예요. 중국도 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게 중국도 견제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게 이제 포함해서 지금 유승락 이제 안보실장이 카자흐스탄 가는 것도 신싱크로드가 4,250km가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활로가 이제 개발 루트를 개척하는데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